강남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? 뭐 주거 프리미엄이잖아요. 그럼 뭐 주로 학군하고 직장이죠.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애를 다 키우면은 이제 외곽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. 주거 하향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주거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. 왜? 밖에 나가면 다시 못 온다는 걸 선배들 통해서 그걸 듣고 나서 일종의 인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, 최근 들어서. 종착역으로 본다는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. 강남을 안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. 그게 최근에 고령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. 오히려 고령자들이 강남 불패를 더 믿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시 구조가 비효율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압구정 살고 아들은 내나 이제 이게 테러너에 근무하는데 동탄에서 출근하는 거예요.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어떡하겠어요?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 혹은 부동산 중독 세대에 더 가까우니까. 그런 이제 도시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또 강남의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그 비싼 집이나 빌딩들을 과연 편의점하거나 음식점에서 사느냐는 거예요. 그 돈이 로컬 마켓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아는 분은 뭐 베트남에서 프라이팬 공장 한 3개 돌려 가지고 빌딩 2개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. 또 하나는 요새 뭐 엔비디아 혹은 뭐 테슬라 혹은 비트코인 팔아 가지고 인제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소득의 원천이 있잖아요. 구입 자금의 원천이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이라면은 이 골치 아픈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내수 경기하고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아니 지금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다 뭐 어떻게 보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강남 아파트만 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공비행하냐는 거예요.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. 그러면 이게 결국 사회적 이하감이라든지 이거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죠, 이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아마 강남 부동산이 제 생각에는 약간 글로벌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. 뭐 그런 측면들 때문에 나머지 시장과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차별화 혹은 초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반포 33평짜리 그 60억이 설명이 안 됩니다. 근데 문제는 그걸 그러면은 우리는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. 미친 거죠. 그거 뭐 금발 하나도 그 정도는 안 비쌀 텐데.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참 어려워 이게. 어디까지 그 시장 가격을 인정할 거냐. 그죠? 그럼 60억 산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면? 나보다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.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자기 위로 삼아서 '뭐 다 미친 거다.'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. 아니 그 사람은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가치관의 문제예요. 이게 감정적인 문제거든요. 제 감정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게. 어떻게 보면은. 그 땀 흘리는 거 이 노동 가치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상념들이 어쨌든 떠오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구입 자금의 원천이 로컬이 아니라면은 이게 내수 실물 경기랑 이 약간 엇박자를 띌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하이엔드 주택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자꾸 인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내수 경기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. 그죠. 그래서 그 프레임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배도 아프고 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분노도 표시하고 그러긴 한데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저는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저도 학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감정 다스리기부터 더 해야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은데
저는 아마 이렇게도 봐요. 참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주식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책을 바라보면은 시장 가격이 미쳤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막 광기 국민일 때, 그죠? 우리가 뭐 2000년도에 뭐 인터넷 버블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뭐 2021년에 그때 완전히 그때 영끌 매수 패닉 바잉이 불 때 이때는 시장은 미친 가격이고 비정상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좀 시장 가격을 인정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겠다. 왜? 시장은 나보다 IQ가 높으니까요.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게 자기 이로 같은 건데 어쨌든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. 예,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폐해가 좀 많은 건데 근데 참 힘들어요 그게. 예. 근데 뭐 시장 가격을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 뭐 그럼 강남집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안 내주거나 뭐 이런 뭐 문제가 없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를 인정하는 게 더 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더 맞는 인식 체계라고 저는 봐요.